계속 이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234쪽, 235쪽, 236쪽 정도에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메타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타라는 거는 이게 상위에 이렇게 그 마치 안개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넓게 깔려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하위 할 때 상위에 있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깔려져 있는 이게 메타 의사소통이 메타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개인사 이런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뭐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리모컨을 당신은 뭐 왜 이 채널을 왜 보고 있냐 뭐 그러다가 난 드라마 보고 싶다 아니다 나는 스포츠를 보고 싶다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옛날 얘기 가끔 나오죠. 당신은 말이야 옛날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관련 없는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메타 의사소통. 또 하나, 자 친구들끼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지내. 옛날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알고 지내요. 근데 제3자가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메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이 두 사람이 무슨 어떤 걸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3자인 사람은 그 내막을 모르고 지금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메타 의사소통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다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사실은 얘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뭐뭐 했더라. 이제 그걸 알려주면 의사소통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타 의사소통이요.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커요. 어떤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해요. 어떤 말을 했었는지 오래 기억하고 그거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기억을 금방 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 혹시 그거 얘기한 거 기억나는데요? 그거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메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메타 의사소통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에 이 메타 의사소통이 들어가는 이유가 당장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막 웃어요. 막 웃고 막 울고 막 이래요.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박장대소하고 웃을까? 그 옛날에 그 일을 같이 공유했던 게 있기 때문에 웃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친구들께서 자 지금 52명인가 3명인데요.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갔다 와요. 한 명도 안 빼내고 저를 포함해서 다 여행을 갔다 와요. 그 어떤 특정한 경험을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고 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여행 갔었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얼마든지 끄집어 올 수가 있죠. 끌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메타 의사소통의 이제 기본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나 이런 지식 같은 거, 뭐 어떤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 의사소통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방공무원이든 경찰공무원이든 뭐가 되든 뭐 사회복지 뭐가 되든 간에 뭐 직업 상관없이 뭐가 되든 간에 그 사람들끼리는 참 몇 마디 안 하고 잘 통해요. 뭐 해라 그렇구나. 근데 제3자는 벌써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 그 간단한 몇 개의 단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이게 메타 의사소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의사소통의 유형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의사소통, 첫 번째 공식적 의사소통.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해야 될 것, 공식적 의사소통. 자, 1번 지시. 자, A팀은 뭐뭐뭐를 하십시오. 지시예요. 또는 너는 뭐뭐뭐를 해야 된다. 지시예요. 자, 저도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 여러분 저한테 매주마다 출결 인정과제 쓰잖아요. 그게 보고예요, 그게. 공식적 의사소통. 영상을 봤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이게 뭐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더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문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 공직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공문서는
가장 딱딱하고 공식적이고 건조한 문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중요해요. 공문에 작성이 돼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한 그 사람 인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 비공식적 의사소통, 소문, 그리고 아주 지난번 영상에서 배웠던 조직 문화. 무슨 팀에서 말이야, 뭐 이랬었대.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사실상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내 연애 같은 거예요. 같은 조직 안에서 사내 연애하는 거. 이 공식적으로 보통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저 사람하고 회사 안에서 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요새 누구하고 사이가 좀 좋은 것 같아. 소문. 그 다음에 풍문. 이게 아까 이제 루머 같은 개념이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뭐 떠돌고 있는 각종 풍문들. 근데 그게 사실일 경우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 의사소통은 이게 어차피 지금 조직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공직에 가시게 된다면 공문서 작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그 공식적인 의사소통 더하기 지시와 보고, 그 다음에 이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무가 있어요. 지시와 보고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 또는 더 발전시켜주는 게 바로 비공식적인 이야기들. 자, 뭐 이런 거예요. 공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사람끼리 뭐 이런저런 내막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됐어. 자, 그게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식 비공식이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요 정도? 깊이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도 완전히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 설명을 잘못하면은 이게 무슨 이게 딱 나누어진 이렇게 분절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있고 뭐 때로는 싸울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 의사소통부터 공식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소통까지 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 얘기들은 이제 약간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